안녕하세요. 갈피모에서 나왔습니다. 갈색여치 피해자 모임. 아니 요즘에 있잖아요, 캠핑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요새 이 갈색여치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이 벌레 보신 적 있으신지요? 갈색 여치인데요. 큰 건 성인 손 한 뼘만 합니다. 어둠이 내린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 있다 보면 이 모습에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색여치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캠핑할 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캠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교 캠핑장 중에 자연 좋기로 유명한 금물산 하늘속 캠프로 나와봤습니다. 와 여러분, 와 오늘 제자리 장난 아닌데요? 보여드릴까요? 와 여기가 제자리인데 엄청 좋죠. 이렇게 요즘 같은 여름에 비 올 때나 더울 때 지내기 좋은 정자 사이트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사진만 봤을 때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정자 훨씬 더 정감 있고 넓고 좋고, 이 캠핑장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쪽이 메인 사이트들 있는 자리인데 나무들 장난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와 계곡도 놀기 엄청 좋게 잘 정비해 놓으셨고, 여기 사이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높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약간 둥지처럼 이렇게 사이트를 싹 감싸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사이트들이 꽤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캠핑장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여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사이트 바로 앞이 이렇게 놀기 좋게 정비된 계곡이고, 사이트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족 존이라고 해서 사이트를 진짜 어마어마 넓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물론 한 가족만 다니시는 분들 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여기서 좀 길게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좀 진하게 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주고라도 이 자리를 할 만큼 자리가 마음에 듭니다. 저 팻말 있는 나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끝까지니까 대충 한 몇 발짝이나 되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26발자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바로 옆에 이 조끼를 이용해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내려와 보면, 오, 좋다. 여기 이 자리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려고 딱 보니까 사실 이 캠핑장은 여기보다도 제가 예약한 사이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요 사이트, 여기가 좀 놀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자 사이트들이 뭐 비 올 땐 당연한 얘기고, 여름에 더울 때 사실 아까 그런 사이트에 타프 치는 것보다, 그리고 나무 그늘보다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 크기도 꽤 넓어서 작은 텐트들 뭐 한 4-5동?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시원하게 텐트 치고 쉬다가 바로 앞에 와가지고 여기를 딱 들어가면 또 계곡 시원하게 놀 수 있죠. 이제 요즘도 그런데 아마도 지금보다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진짜 근교권에 이런 퀄리티의 캠핑장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아직 잘 있어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얼른 텐트 치고 캠퍼 입장에서 갈색여치의 모든 것 이야기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근데 진짜 오늘 이 사이트 선정이 신의 한 수인 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막 흐리고 그러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타프도 안 가져왔는데 뭐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 비치나 신경 쓸 거 없이 요 아래서 편하게 캠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딱 우물정자 느낌 예쁘다, 그죠? 이제 제 개인 취향을 완전히 스나이핑 해버리는 그런 텐트죠. 이런 텐트들이 진짜 무조건 팩 2개 이상은 박아야 되는데 얘만큼은 진짜 하나도 안 박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놓으면 그냥도 각이 엄청 세게 잘 나와요. 자, 끝.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요거 정도만 꺼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곤란하네. 시원하다. 여러분, 일단 이 갈색 여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갈색의 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치 아시잖아요? 메뚜기보다 좀 큰 거. 근데 여치는, 일반 여치는 초록색, 연두색 이런 색에 좀 생긴 것도 그냥 좀 커서 그렇지 이렇게 뭐 곱상하게 생겼어요, 나름. 근데 이 갈색 여치란 놈은 전체적인 실루엣만 여치지 자세히 보면은 뭐랄까 좀 더럽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갈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떤 지역에서 봤을 때는 사막색에 가까운 애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 봤을 때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애도 있었어요. 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애는 정말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갈색 여치 피해자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진짜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전에 이 이야기는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요약하면은, 제가 캠핑장 화장실에 얘네들이 있는 걸 못 보고 가서 큰 일을 보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위를 봤는데 그 화장실 칸막이에 이 갈색 여치가 이쪽에 한 3마리, 이쪽에 한 2마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저한테 뛰어내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바지 내린 채로 팬티를 여기 다리에 걸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밖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진짜 변기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진짜 극심한 이 트라우마에 겪을 정도의 이 피해를 입었는데, 얘네들이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안 보였을 뿐이지. 제가 이 피해를 입은 게 거의 한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올해 진짜 대창거를 했대요. 실제로 저도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거의 연속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용화야영장 갔을 때도 봤지. 거기서는 뭐 한 7, 8마리 봤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태백 갔을 때도 봤고. 그래서 물론 벌레를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캠핑을 하신다면 이 갈색 여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그동안 이 경험하면서 피해를 입으면서 쫙 머릿속에 이제 정립하고 있던 이 갈색 여치의 이 어떤 특성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쫙 한번 좀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심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기다가 항정수육을 할 겁니다. 그렇지. 금방 될 것 같아요. 항정수육에다가 요 무생채랑 백김치 싸 먹자고요. 와, 제가 오늘 제 캠핑 메이트인가 봐요. 와.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캠핑 와서 제대로 밥에 반찬에 뭐 이런 식으로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와. 그치. 이렇게 밥에 또 매력이 있어요. 캠핑 와서 먹는 밥. 그럼 여러분, 일단 이 갈색 여치가 어떤 녀석인지는 알았으니까 어디 사는지 알면 좋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은 산에, 그리고 나무숲에 삽니다. 근데 그냥 나무숲은 아니고 그냥 일반 화렵수림 있죠? 그냥 잎 넓은 그런 나무들, 그 나무들이 있는 숲에 산대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그 나무들에서 떨어진 나뭇잎들이 소복히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산에 보면 그런 데 속에 이제 숨어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숲 이런 데는 잘 살진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어디 사는지 알아서 결국에는 득이 되는 게 없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냥 그런 나무 숲이잖아요, 산이. 그리고 캠핑하는 데가 그 바로 밑이고, 아무리 소나무 숲이 있다 하더라도 소나무 숲만 딱 있는 곳은 보통은 이제 되게 바닷가 그런 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얘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얘들을 아예 안 마주칠 수는 없고, 캠핑 다니면서 이제 마주쳤을 때 그나마 좀 현명하게 행동해가지고 피해를 덜 보게,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실제로 저도 최근에 되게 다양한 지역들을 다녔는데 최근 한 연속 한 3, 4주 내내 만났어요, 얘들을. 나왔으니까 에스프레소 내리자. 여러분, 그럼 이제 장소로 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 시기로 좀 피해 본다면 다행히도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지금이 이제 거의 끝물에 다 왔습니다. 얘들이 7월에 이제 주로 생활을 하다가 7월 말 8월 이렇게 되면서 알을 까러 간다고 해요. 그리고 알을 까고 나면 바로 죽진 않지만 이제 거의 이제 뭐 생애 주기가 끝난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8월 말 9월까지도 살아있는 이 성충 개체들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숫자가 많이 줄은 상태니까 우리가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고서 좀 한시름 났습니다. 지금 벌써 8월 중순이잖아요. 와, 오, 저거, 야, 아니. 여기 계곡 들어가려고 왔는데 굳이 담글 필요까지는 없겠는데요. 와, 오, 저거. 야, 이러고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캠핑장이 이 계곡에 제일 최상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 중에 물이 제일 깨끗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막 비가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오고 해가지고 살짝 갈수기라 그렇지, 이제 아마 비 제대로 오고 싹 한번 쓸려 내려가고 하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와, 야, 자 이거지.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갈색여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충청에 있는 용화야영장 갔다가 집에 이제 왔거든요. 이제 전날 캠핑하면서 갈색여치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텐트 말리려고, 텐트가 조그만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이렇게 텐트를 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애들이 막 소리를 박박 질러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갈색여치가 따라온 거예요, 텐트 타고. 와, 진짜 그때 소름 끼쳐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그 청소기로 빨았잖아요, 그냥. 아우. 야, 오랜만에 가까운 데 왔더니 시간도 좀 여유롭고 좋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전골에 수제비 넣어 먹으면서 또 얘기해보자고요. 사이트들마다 저녁 먹는 냄새 나네요. 여기 또 캠핑장의 또 아름다움이죠. 수제비 너무 기대되네요. 와, 수제비 장난 아닙니다. 소나기 정도 한번 딱 왔으면 더 잘 어울리는데. 이제 얘들이 뭘 먹느냐? 얘들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 나뭇잎 뜯어 먹는 애들이래요, 보통은. 이제 나뭇잎 먹다가 과수원 같은 데 와가지고 복숭아 이파리나 그다음에 과일들, 달콤한 과일들도 뜯어 먹고. 근데 이제 뉴스나 그다음에 곤충 전문 채널,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자기들끼리도 막 곤충 시체, 곤충들도 막 먹더라고요. 보면 어느 정도 잡식도 좀 하고 있나 봐요, 기본 음식 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 얘가 텐트를 갉아먹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좀 연출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제 텐트에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다 붙어 있었어요, 얘들이. 그래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 뉴스의 그 장면은 그 텐트 겉면에다가 꿀 같은 거 이런 거 좀 발라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텐트 겉면에 뭐 달콤한 게 뭐 일반적으로 묻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두 개 정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예를 들면은 오디 같은 거 떨어져서 텐트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치만은 어쨌든 이제 갈색 여치가 조금 보인다 또는 좀 걱정된다 싶을 때에는 이제 텐트 겉면 한번 슥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텐트 안에 달콤한 과일 냄새 나는 거, 요런 것들 좀 최대한 피하는 게 일단은 그냥 상책이지 않을까. 참,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댓글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발 갈색 매미가 정력에 좋다는 연구 결과 하나만 나와라. 그럼 바로 멸종된다고. 이거 수제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 만두보다 수제비 먹으려고 가져오긴 했어요. 와, 너무 좋다. 야, 이제 깜깜해졌다. 와, 야, 불도 있네. 설마 이쪽도? 예쁘다. 여러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그렇게 이 피해를 입고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여름만 되면 이제 갈색 여치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또 보이면은 걔네들 막 계속 이렇게 관찰은 아니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막 죽여도 보고 뭐 어떻게 하나도 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얘들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저는 얘들을 알기 전까지는 벌레는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는 이제 불빛을 향해서 달려드는 애들, 뭐 나방 이런 애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나 그냥 돈벌레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불빛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불빛 없는 막 음습한 데로. 와, 근데 얘들은 진짜 어이없게도 일단 불빛을 찾아옵니다. 뭐 요런 거, 아니면 여기 천장에 켜놓은 이런 빛을 찾아서 사이트 근처로 굳이 꾸역꾸역 와요. 그 다음에 불빛 아래에 그냥 있으면 뭐 죽이거나 일단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 근처에 이 그늘 아니면 이런 사각지대, 어두운 곳, 이곳으로 숨어들어요. 와, 이게 진짜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들이 낮엔 안 보여요. 밤에 이제 어둠이 깔리고 랜턴을 켜놓으면 이제 바닥을 싹 보면 한두 마리씩 탁탁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런 행위는 진짜 최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이거 다 불 끄시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드나들지 않을 때는 텐트 문 필히 닫아두시고, 저런 딱 저 틈 문 바로 밑에 이런 데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월 중순까지는, 캠핑장에 가기 전까지는 걔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텐트, 기본적으로 이너 텐트가 있는 텐트, 아니면 쉘터를 쓰실 때는 이제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트 텐트라든지 쉘터 안에 따로 넣어놓는 이런 작은 이너 텐트라든지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제 경험상 최근에 피해 입은 거 기준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다음날 철수할 때, 특히 텐트 철수할 때 텐트를 들기 전에 일단 긴장을 딱 하고 빠르게 탁 걷어서 밑을 확인합니다. 밑에 만약에 한 마리도 없다, 그럼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한두 마리 보인다, 그러면 와, 텐트 진짜 필히 잘 털고 철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얘들이 밤에 7시, 8시, 9시, 10시 뭐 요럴 때 가장 왕성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텐트 밑에서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활동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치려고 그래도 잘 뛰지도 않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할 뻔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불이 있는 곳에, 그 안에 어두운 곳을 좋아한단 말이죠. 어디겠습니까? 화장실이에요. 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도 화장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캠핑장 싹 좀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데 밤 되니까 갈색여치 보인다, 그러면 캠핑장 화장실 가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캠핑장 화장실에 진짜
특히 살짝 그림자지는 그런 곳들 다 있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셔야 됩니다. 와씨, 이건 뭐지? 와, 안 되겠다 여러분. 저는 진짜 더 트라우마 오기 전에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 다 끄고. 아씨, 소변 마려우면 망하는 거다 진짜. 어우, 어우, 와. 자, 그럼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쉿.